2019년 6월 10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제12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플릴의 태박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드힐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역 공립학교는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미주 동포님들 올 여름방학에도 한국 방문하시는 계획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세바스찬도 한국에 계신다면서요? 예, 저는 지금 20여 년간 자영업하면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 네. 분들 보면은 잘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오, 저도 맞아요. 세바스찬도 네. 갔다 왔습니다. 맨날 바쁘다고 하는 와중에도 그쵸? 네. 네. 미주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이용할 수 있는 한국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최근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김 사장님은 그 한국에서 이쪽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오실 때 선물 갖고 오시잖아요. 예, 예. 어떤 선물 받으실 때가 주로 어떤 선물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제가 그냥 감동을 받은 선물. 네. 예. 여러 가지 선물들 많이 보내주시죠. 한국에서도 보내시고 또 여기 저희가 사는 곳 방문하실 때. 캐롤라이나는 아무래도 좀 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네. 올기에 그 비행기 시간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걸리고 한데 그래도 그래서 방문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에서 뭘 가져오시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종이팩에 든 소주였습니다. 소주. 아, 소주요? 예. 그걸 어. 받고 하나씩 하나씩 며칠에 한 번씩 뜯어서 마시면 아주 몇 달 동안 마셨어요.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 온 거라 더 맛있나 보죠? 아무래도 좀 같은 소주지만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태바님은 또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받은 것 중에. 예. 저는 이제 한국에 저희 가족이랑 친구들이 선물을 주로 해 주는데 미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김을 그렇게 많이 보내세요, 김. 아, 특히 저희 어머니가 김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리고 멸치도 보내주시는데, 물론 한국에서 온 거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희 여기 식품보다 아무래도 신선하죠. 맞아요. 하루 걸려서 가져오는 거니까. 맞아요. 좋긴 한데, 사실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미역도 있고, 우리 한인마트 가면은 그렇죠. 김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냉동실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 열심히 먹고는 있지만, 하여튼, 네, 그거 김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또 네.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직접 방문하실 때도 또 김을 그렇게 가져오세요. 음,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받을 때 좋은 뭔가요? 거. 화장품이요. 아, 한국 화장품. 한국에서 만든 한국 화장품. 네, 한국 화장품.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미국 화장품을 주로 쓰는데, 전 한국 화장품 받으면 그냥 그렇게 좋아요. 인천공항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을 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 화장품, 주류,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을 살 수 있는 가운데 개장 이후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바로 주류였다고 하네요. 식품과 향수, 화장품이 그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담배, 과일, 축산, 가공품, 고가 명품 등은 팔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음,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 터미널의 경우 SM 면세점이, 제2 여객 터미널은 엔타스 듀리프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SM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주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대요. 나머지는 화장품, 향수, 식품 등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기존 한국 내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군은 화장품이었대요. 음,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 매출 비중이 55%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등은 애초 주류와 화장품을 동일한 비중으로 준비했지만 화장품 매출은 생각보다 저조했는데 그 원인이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고가 브랜드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아주 굉장히 비싼 고가를 이렇게 하길 원하나 봐요. 그렇죠? 고가가 아니면 선물도 안 하겠다. 이런 건가 보죠. 그런가요? 아, 근데 네. 한국 화장품이 여기 미국에서 사는 화장품에 비해서 어떻게 싸다고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싸지 종류에 따라 않아요. 다른가요? 네, 비싸요. 비싸요? 미국, 한국 화장품? 네, 미국 화장품에서도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그런 메이커들이 있는데, 예. 그것만큼 비싸요. 한국 음. 화장품 좋다는 거는. 하여튼 뭐 오늘 들어가는 말에 태바님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화장품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고,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소주? 소주팩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이 굉장히 속이 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세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 예. 네, 오늘 전할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북한 관련 서적 출간.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 미주 지역 시민운동. 모터사이클 타고 가다 벼락 맞아 헬멧 산산조각. 캐롤라이나의 리얼 아이디. 인도계 제약회사 노스캐롤라이나의 새 공장 설립. 케비노 티칭 프로와의 골프 이야기. 백돌이와 백순이. 김 사장님,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북한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면서요?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그다음에 각국, 중동, 뭐 유럽 많이 다녔지만 그래도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서 오래 있었던 기자입니다. 이름이 애나 파이필더라는 사람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최근에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가면서 북한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 또 미국 내에 있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친인척, 또는 뭐 한국, 중국 등지에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지은 책이 바로 더 그레이트 석세스라는 책입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네. 예,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능력 있는 기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서적에 대해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소개가 되는 와중에 엊그저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바로 이 책 내용 중에 일부가 발표가 되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네. 지금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이 유튜브로도 가끔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화면 또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옛날 그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타살된 김정남. 김정남이네요. 네. 네, 맞네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애나 파이필드 기자의 서적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타살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북한이다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렸죠. 근데 그랬죠. 워싱턴 포스트가 한 얘기 보세요. 김정남은 미국 CIA의 끈앞풀이였다. 오, 이렇게 어머. 나옵니다. 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근데 이 얘기는 한국 같은 데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고 미국 뉴스에만 좀 다뤄졌어요. 아, 똑같은 책에서 나온 건데. 어머, 그리고 그래요? 방송 오, 보니까 그냥 뭐 김정은이 뉴욕에서 뭐 무송이를 만나서 트럼프가 2020년에 대선에 당선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 뭐 우습다, 말도 안 된다, 무속인을 처형하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김정남이 CIA의 끈앞풀이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머. 별로 한국 방송에 안 나와요. 어머나. 또 그 이유가 근데 뭘까요? 여기에 궁금하네.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김정남이 김정은하고는 사실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네. 해외에 계속 떠들면서 자기 카지노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중국 당국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미국 CIA가 이런 공작을 또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섭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뭐 거짓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분명하게 보도를 한 음,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게 놀라운데요? 보십시오. 그랬다면? 근데 또 들어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네. 북한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김정남 죽이지 않았다.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음, 뭐 해외 외신들은 다들 북한 고위층들이 그 월남 여자 몰래 사주해서 김정남이 눈에 가시기 때문에 독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네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계속 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네요. 예, 북한이 김정남을 세상에 알려진 대로 그렇게 독살해서 죽였다는 사실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변동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김정남이 진짜 CIA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면 아주 복잡한 거기에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벌써 몇 차례 나왔는데 요 자료 화면을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와 설문 회사와 폴리티코 있죠. 폴리티코라는 신문 있죠. 간행물. 그 네. 둘이서 공동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4월 달에 한 거. 이걸 봐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쉬워요. 흑인, 소수인 여성한테 바이든이 네. 월등히 앞서요. 어머, 어머, 어머. 트럼프보다. 근데 문제는 오, 뭐냐면 백인 남성들한테는 비까비까하다는 얘기예요. 어머, 어머. 그건 또 왜 그러니까 그러죠? 바이든이 당연히 월등히 앞서게 되죠. 음, 그런데 이건 4월 달이고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인데 퀴니펙 유니버시티에서 설문조사 또 하나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는 뭐 조 바이든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앞서요. 트럼프를. 어우, 와, 세상에. 예.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봐도 조 바이든이 유력하네요. 유력하죠. 근데 좀 몇 가지 음, 문제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음, 트럼프를 확실하게 눌러 이길 수가 있거든요. 조 바이든은. 왜냐하면 네. 단점은 좀 있지만 전직 부통령이고 오바마 시대에 나름대로 향수를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정치 경력과 좋은 인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관망하는 거는 지금은 뭐 정치를 잘하든 안 하든 트럼프를 없애는 게 민주당이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잘하건 못하든 트럼프를 음, 이길 수 있는 음, 강력한 후보다 해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네. 요 자료 화면을 보세요. 이것도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보다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우리 캐럴방에서 몇 주 전에 조 바이든과 북한 당국이 설왕설래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 조 바이든이 트럼프가 조 바이든한테 슬리핑 이 어머, 76세입니다. 지금 76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고령이라는 것이 약점이지 않습니까? 현재 조 바이든한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 뭐 오바마 대통령 연설할 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뭐 TV에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슬리핑 아, 조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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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라고 네. 별명을 얻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트럼프는 이제 그런 점을 약점을 가지고 조 바이든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 그렇죠. 많고 아무래도 뭐 일을 제대로 하겠냐, 뭐 돌아가는 걸 제대로 못하고 지능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트럼프가 욕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이제 트럼프, 넌 정말 지능이 네가 더 낫지, 너 같은 나쁜 놈이 어디냐 이 세상에 이러면서 예를 아유, 든 게 네. 너는 북한, 미국의 뭐 선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는 북한하고도 대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그건 좀 그렇. 조금 그렇게 우리 한민족이 볼 때는 그다지 좋은 네.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원래
국내 문제, 미국 내의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가, 그죠? 네. 소득 불균형 문제라든가, 뭐 복지 문제 이런 거에는 강한데 사실 외교 문제는 그다지 뚜렷한 민주당만의 색깔이 없어요. 맞아요. 외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뭐 인권적으로 대하거나 뭐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뭐 노력을 굉장히 더 잘하는 관심이 그런 걸 별로 못 없어요. 느끼셨죠, 태바님? 네, 네. 요게 좀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 조 그렇죠. 네. 바이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민주당이긴 한데 약간 대기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머.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오랜 음. 상원의원, 또 부통령까지 지내면서 대기업들과 친한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008, 9년 재정 위기 때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이에요. 하버드 맞아요. 워런, 교수가 네. 옛날부터 이 소득 불균형과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아주 싸우던 여성 전사였습니다. 네네. 그때 조 바이든은 델라웨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 편을 들어서 워런의 그 규제법에 반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조 바이든이. 음, 그러니까 좀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조 바이든은 좀, 좋은 후보가 아니죠. 맞아요. 그렇지만 아, 물론 좀 안정되게 대기업 위주로 가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런 음, 사람들한테는 또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이제 중도적인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러한 대기업 친화적이고 조금 오래된 정치인으로서의 좀 그렇게 탐탁지 않은 성향 음, 이런 게 있습니다. 좀 걱정되네요, 예. 저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 아, 문제가 네. 있습니다. 또 하나. 네네. 우리 지난번에 여성 낙태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심각하게 했죠. 조 바이든이 네. 여성 낙태 운동을 벌이는 여성 낙태 반대 운동에 자금을 네네. 지원하는 거를 허용했어요. 조 어머나. 바이든은. 그러니까 뭐 낙태 반대 운동에 네. 자금 지원하고 하는 것을 묵인한 거죠. 아, 참. 반면에 민주당이나 이 음,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낙태 반대 운동, 낙태 반대 운동하는데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의 그 대표 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아우, 밋밋하게 대처한 거예요. 매우 걱정되네요. 그래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 야, 대표적인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가 아기를 죽이자 이 뜻이 아니라 여성의 몸은 여성이 알아서 판단하게 놔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네. 맞죠. 그것 그리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할 생긴 수가 거거든요. 왜 사회가 네. 그걸 법으로 해서 여성한테 낙태를 해라 말아라고 하느냐 이거지. 낙태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정말 여성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럼요. 원치 않은 그럼요. 임신을 했을 때는 여성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부분은 여성 인권 차원에서 낙태를 여성이 결정하게 하자는 쪽으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네. 그런데 조 바이든이 음,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니까 맹렬한 비난을 음. 받았는데 엊그저께 조 바이든이 할 수 없이 번복을 아, 했습니다. 뭐라고 반복했어요? 자기도 이제 낙태 반대 운동에 가는 지원금을 못 가게끔 반대하겠다. 그래요? 제가 말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유, 낙태가 있고 낙태 반대가 있고 낙태 반대에 반대를 들어가는 또 수용하는, 지원금을 반대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 아유, 바이든이 아무튼, 이제 네. 약간 이런 면에 보면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유, 썩. 그래서 이러한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며칠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했어요. 멕시코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5% 관세 올리는 거. 이거 아주 네. 아우성 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반대도 많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 때 허용했던 2년 동안 쿠바에 미국인들이 갈 수 있게끔 한 행정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쿠바에 못 가요. 어머, 맞아요. 크루즈 못 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석 선생, 내가 네, 소석 아무 선생. 물어봤잖아요. 어떡합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못 상황. 가죠. 못 가요. 아이고. 예,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미국인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인들이 쓰는 돈 가지고 쿠바가 뭐 계속 공작을 하고 그 돈으로 뭐, 공산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연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2년간 미국인들이 막 쿠바에 가서 여행을 즐기고 크루즈 가서 관광을 하고 하던 일들이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언제까지인지 기한은 모르는 거죠? 아니요, 2년간 한정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냥 그런 행정명령을 했는데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한 거예요. 네. 원래 못 하던 것을 오바마 행정부 때 2년간 허용했는데 그냥 연장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랬군요. 네. 두 번째 그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워낙 반발이 세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에서 우리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중남미로부터 오는 이민자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차단을 하고 미국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관세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멕시코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가 지난주부터 적용되려고 했는데 결국 관세는 오르지 않고 일단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그래서 그랬군요. 많은 기업들이 시름을 놓았고 이거는 트럼프에게는 대단한 승리입니다. 맞죠? 큰 소리 빵빵 쳐서 뭐 멕시코 관세 올릴 거야 했는데 멕시코가 알아서 딱 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는 굉장한 자기 자신한테 승리라고 하죠.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멕시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또 공격합니다. 트럼프한테.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야 멕시코랑 너희한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상세한 합의서가 다 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완벽한 우리의 승리야 뭐 이러면서 지금도 공방전이 되고 있어요. 이렇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실업률은 지금 최고로 떨어졌고 3.6% 정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잘 되고 있고 뭐 GDP 잘 올라가고 있고 경기 좋다고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트럼프 재선에는 사실은 푸른불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 앞서도 이런 점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지금 멕시코 예를 들어서 알겠지만 민주당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백인 유권자들은 이 트럼프의 일련의 이런 조치들 뭐 장벽을 세우고 멕시코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중국한테 너희들 뭐 지적 재산권 도둑놈들이야 하고 화웨이 막 꼼짝 못하게 막 맞아요.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백인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그 좋은 점 쓰고 이걸 똘똘 뭉칠 수 있게 하는 하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2020년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정말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최근 일어난 두세 가지의 대선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 혹시 베토 오르크인가? 잠깐만요. 네, 베토 오르크 아직 베토 오르크는 어때요? 아직은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내대선 후보는 가상 대결에서 일단 올라가요. 트럼프를 이긴다고 나옵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근데 나머지 10여 명의 민주당 후보는 아직까지는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지는 걸로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프로님 나오셨는데. 우리 오프로님 나오셨네요. 바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롤라이나 지역 골프 애호가들의 모임 백돌이와 백순이 시간입니다. 자, 케빈 오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캐리에 살고 있는 반수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지영입니다. 예. 네, 우리 선생님 골프 치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뭐, 한 10년, 예,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뭐, 10년 아, 정도. 예. 사실은 더 네. 됐지만 예. 네. 백순이 취지에 맞게 10년 조금만 더 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우리 네. 선생님 골프 치시면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서요? 질문해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또 골프 치면 좀 칠수록 골프가 쉽지가 않은데요. 뭐, 계속 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계속 칠수록 옛날에는 슬라이스가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훅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훅을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데 영 잡히지가 않네요. 예. 그렇군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네, 본인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슬라이스가 났는데 지금은 훅이 난다. 예,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은 예. 슬라이스가 나는 거는 완전 초보자들이 슬라이스가 나요. 그리고 이제 구력이 가고 오래 칠수록 훅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오. 옛날에는 슬라이스가 났을 때 어떻게 슬라이스가 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와 네. 지금 그렇게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손보다도 상체 하체가 먼저 회전을 했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났고, 지금은 헤드가 먼저 스퀘어로 공을 맞추지 못하고 헤드가 닫혀서 맞기 때문에 훅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훅이 나는 거를 좀 잡아주려고 하면은 슬라이스를 일부러 내보도록 하면은 다시 훅이 스트레이트 혹은 슬라이스가 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드가 너무 일찍 몸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조금 늦게 돌아오게끔 스윙을 하게 되면은 훅이 안 나고 오히려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스트레이트가 나거든요. 지금 이제 그 훅이 난다는 거는 이제 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실력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훅이 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훅이 날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슬라이스가 납니다. 왜냐면은 몰랐네요. 손목 로테이션이 늦어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실력이 보스로 없다. 갈수록 손목 로테이션이 빨라지고 헤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스퀘어된 상태로 맞지 않고 약간 닫혀서 맞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저기 반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네, 하여튼 뭐, 예. 그걸 고치려고 뭐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네. 뭐,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슬라이스를 내려고 차를 열고 쳐도 훅이 나요. 오, 그러시구나. 방향이 잘못돼서 움직이는 건지, 그 방향성이 안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자, 일단은 훅이 나는 요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훅이 나는지. 그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심 이동을 잘 하고 계십니까? 백스윙 한 다음에 다운스윙 하면서 공이 임팩 하기 전에 중심 이동, 오른발에서 왼발 중심 이동, 그 다음에 골반 턴을 잘 하고 계십니다. 체중 이동이 좀 잘 안 되는 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아, 체중 이동이. 저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네. 체중 이동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훅이 나거든요. 자, 이제 체중 제가 이동까지 설명드릴게요. 생각할 만큼의 그 섬세하진 않아요,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 할 때 왼발에서 오른발로 중심 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하면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발에 있던 힘을 왼발로 중심 이동하면서 골반 턴을 하고 헤드를 던지죠. 자, 근데 예. 정석인데 그렇지 않고 왼발에 있는 힘을 오른발로 옮겨서 백스윙 탑을 만들고 나서 중심 이동을 하지 않고 다운스윙이 시작돼서 헤드가 먼저 지나가게 되면은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심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가 스퀘어로 맞지 않고 닫혀서 다운스윙 하기 때문에 닫혀서 공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당연히 훅이 나요. 어.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은 뭐 팔로만 친다. 네,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몸을 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좀 네. 팔로만 치는 뭐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네. 그런다. 그런데 그 돌린다고 돌리는데도 영 그게 되질 않아요. 저하고도 똑같은데 보니까 이제 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몸만 돌리려고 했지 중심 이동을 이렇게 간다는 거를 많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지금 고백을 하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자, 지금 가뜩이나 그 드라이버 칠 때는 공이 가운데 있지 않고 왼발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백스윙 했을 때 약간의 오른발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한번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왼발로 중심 이동하지 않고 헤드가 다운스윙으로 오게 되면은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헤드가 닫혀서 내려와서 공이 더 왼쪽에 있으면은 완전히 닫힌 상태로 공이 훅이 완전 악성 훅으로 나겠죠. 아, 예,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문제는 중심 이동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이거를 당당히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 한편으로 지금 공이 왼발 뒤꿈치 쪽에 있죠. 예. 네. 그 공을 하나 혹은 많게는 두 개까지 가운데 쪽으로 조금 몰고 오세요. 포지션을. 그렇게 되면 닫혀서 맞지 않고 스퀘어 예. 약간 열려서 맞더라도 로테이션이 빠르게 되면은 아마 드로우가 나올 거예요. 아, 공을 좀 가운데 쪽으로 하면은, 좀 둘같이 다치는 게 적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임시 방편이지만, 그렇게라도 치는 게 낫겠네. 예. 정확히 치면 중심 이동하고 골반 턴하고 다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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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예. 그죠? 예. 그렇게 급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오늘 오늘 예, 네. 질문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겪긴 하지만 약간은 애매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오프로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주시고 또 무슨 예.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일단 우리 반수형님도 고치실 거고 저도 고칠 건데 다음 경기할 때 한번 우리가 이제 돈을 얼마나 따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그거 중심 이동하는 연습들이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 채를 잡으시고 헤드는 바닥을 대시고 양손을 모으셔서 그립 위에다가 올리시고 팔을 쭉 뻗고 그다음에 머리하고 이 손을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드라이버 치는 것처럼 백스윙 할 때는 왼발에서 오른발 발 들어도 돼요. 중심 이동하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 오른발 또 다시 뒤를 뭉치는 그 모션을 흉내내기 위해서 다운스윙 할 때 오른발에서 왼발로 골반 턴하면서 대신 머리와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상체는 앞을 보고 있어야 되고 하체만 약 45도로 회전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을 상상이 가시나요? 예,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중심 이동 골반 턴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골반 턴할 때 상체도 같이 턴하지 마시고 상체는 계속 앞을 보고 하체만 상하체 분리, 하체만 턴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중심은 예, 중심은 왼발 쪽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예. 왼발. 음, 머리는 따라가지 마시고. 예. 하여튼, 뭐, 시간 그 되시면 나이가 있으면은 들수록 이 회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예. 상체 손에 힘으로 쳐서 치자마자 예. 공이 가는 거를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예. 훅이 더 날 수도 있고, 혹은 초보자들이 슬라이스 나는 이유가 공 치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깎아치기 때문에 슬라이스 나는 거고, 지금 반프로님 같은 경우는 깎아치지는 않는데 음. 상체로 손으로 계속 공을 돌려서 헤드를 돌려서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공이 훅이 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예, 음. 필드에서는 그렇게 긴급 상황에 하시고 그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서 공을 음. 한 개, 두 개 가운데 쪽으로 몰아놓고서 평상시대로 한번 쳐보시고, 예. 나중에는 이제 그 하체 연습이 다 된 다음에는 원래대로 공 포지션 놓으시고 드라이브 치시면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혹은, 하여튼 연습, 그 체중 이동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오늘 예. 질문 어떻게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네. 근데 뭐, 저도 하여튼 간에 그 호흡이 뭐 문제가 있지만, 그, 김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 공이 그냥 굴러다녀요, 바닥을.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아이, 궁금. 제 말씀까지 저는 다음에 하고 어, 저는 뭐 굴러서 많이 가는데 어때? 아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허리 예, 풀린다, 공을 끝까지 본다, 반드시 친다 이런 것만 생각했지 예,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알긴 아는데 그거를 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 최근에 더군다나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훅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제. 근데 오늘 말씀 맞아. 들으니까 음. 아주 뭐 무슨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간에 둘이 비슷하죠, 지금. 비슷한 기정 상황이 씨하고 호흡이 나는 우리 거는 반프로님과 저 비슷해요. 김프로가 예, 지금 말만 예. 프로지 거의 프로 수준에. 그래요. 오늘 네. 뭐 지질 필 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하고서 네, 네. 하는 게 예, 좋아요. 아유, 그래요. 예, 예. 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한마디만 그 우리 케빈 나가 지지난번에 그 PGA에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뭐 감회라든가 한마디 해주세요. 반프로님도 또 우리 케비노 티칭 프로님도. 음. 또 이지은 선수 또 LPGA 우승했고 지난주에. 네, 그 이정은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정은 선수 지난주에 이정은 식스가 LPGA 그 US 오픈 예. 그 우승했죠. 우승해서 뭐 지금 이번에 그 신인상인데 신인이잖아요. LPGA는 그 신인상 합평안에 한평안에 그 신인상은 계속 한국 선수가 오면은 무조건 신인상이에요. 우리 미국에 오면 때문에 한국 그 여자 프로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기쁩니다. 예. 케비노 프로님도 케빈 나 우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케빈나 저처럼 케빈이긴 하지만 음. 뭐 예전에는 케빈나에 대해서 뭐 인간성이 뭐 어떻다는 말 그런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떨쳐내고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우승 소감을 전하는 거 보고서 앞으로 좀 더 한국인 남자들이 LPGA만큼이나 더 활발히 우승의 문턱이라도 좋으니까 우승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백돌이와 백순이, 우리 반수용 선생님 질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네네. 케비노 프로님, 네, 케비노 프로님 질문에 대한 답,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려주셔서 좀 더 실력에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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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 사장님, 미주 지역 시민운동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자, 우리 엊그저께도 동남부 체육대회가
아틀란타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안 좋아서 네, 밤에 네. 경기를 아마 실내에서 했다고 그래요. 날씨는 많이 아, 안 그래요? 좋아서. 네. 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미주 지역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네. 각 지역마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한일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좀 공식적인 기능들을 하죠. 이런 한인회들이. 왜냐하면 무슨 미국으로 볼 때는 뭐 한인들이 무슨 뭐 좀 차별을 받는다든가 어떤 뭐 미주 내에서 위협에 처해있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뭐 한인회 중심으로 모여서 또 미국 정치인들 찾아가서 뭐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뭐 폭력 같은 거를 근절하고 좀 평화를 호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또 영사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해요. 한인회가. 네네, 맞아요. 자생적으로는 생겼지만 일정한 공식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한인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우리 지금 이 매주 미주 지역 뭐 한국 소식 뭐 미주 지역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항상 뭐 대통령, 의회, 정치인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보수적으로 따지면은 We Build the Wall이라든가 그 얘기도 지난번에 했죠. 그다음에 ACLU 있죠. 또 요새 네네.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연대 ACLU 뭐 이런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예, 이런 게 하나의 시민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민 운동을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시민 운동이라고 그래서 맨날 무슨 뭐 피켓팅하고 뭐 시위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또 서로 약속을 하고 야 같이 모여서 요러요러 하고 뭐 회장도 뽑고 뭐 회비는 얼마를 내고 무슨 일들을 하자. 그리고 또 대화를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걸 보고 뭐 플랫폼 시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다못해 미주 내에서 세월호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세월호 모임들 그렇죠.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자발적이죠, 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시민들이 미주 한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야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얘기하고 제안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또 하나의 시민운동의 한 갈래는 전문인 시민운동이 있어요. 그건 뭐죠?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국방, 환경, 기술 이런데 전문적인 분들이 교육 이런데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 정부든 그런 권력지 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네. 뭐 의회나 정부나 이런 게 사람들의 투표로 인해서 뽑혀지긴 하지만 네. 이 시민들이 요구를 100% 즉시 다 반영을 못해요. 맞아요. 투표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누구를 뽑았지만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 몇 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개만. 게다가 요새같이 빨리 뭐가 변하는 세상에서는 작년에 뽑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정치인이 과연 제대로 하겠냐 이거지. 올해 바뀐 상황에 바뀔 수가 네. 있을 텐데 못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네네.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운동은 계속 필요하고 그 중에서 전문인 시민운동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전문인 시민운동. 이 지역에 있는 누가 클리닉이라고 그런 의료적인 혜택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좋은 예네. 네. 의료인들이 다 모여서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네, 도움이 그런 것도 네, 있고, 봉사활동 하시고. 또, 인권 변호사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든 거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지청용 교수님 나오셨지만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네. 이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한인 청소년들 특히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이들이 미리미리 깨닫고 하기 위해서 경시대회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 네. 전문 시민운동 좋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민운동. 그 뭔가요? 우리 뭐 풍물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 네, 한인 문화들을 맞아요. 만들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미주 이 지역에서 사는데 각 민족마다 그 출신 국가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서로 나누고 알리고 서로 즐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네, 하기 굉장히 위해서 중요하죠. 예, 한인 문화도 좀 알리자 해서 한인 문화 하죠. 그다음에 네. 조금 아까 우리 백돌이와 백순이 했듯이 막 골프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이. 그렇죠. 그런 골프를 같이 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각 지역마다 골프협회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마을 시민운동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시민운동을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샬롯에 한인회가 지금 없다. 그 샬롯은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큰 도시인데. 또 한인 커뮤니티 자체도 큰 거고. 근데 잘들 해 오시다가 어떻게 잠깐 뭐 끊겼는데 뭐 그래서 샬롯 한인을 다시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한번 오늘 이런 기본적인 시민운동의 그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전에는 보통 이제 그곳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이 여기서 한인회를 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실리콘밸리에 이제 점점 엔지니어라든가 전문 기술인들이 많아지니까 네.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필요한 거 있는 거예요. 실리콘의 밸리에서. 그래서 직접 이분들이 한인회 회장이 출마하고 임원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좀 활기를 띠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12분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출신인 벤자민 오스틴 리라는 45세 남성이 모터사이클 블루시아 카운티 지역 인터스테이트 95 프리웨이를 주행하던 중 헬멧을 뚫는 강력한 번개를 맞은 뒤 정신을 잃어버려 도로를 벗어나면서 모터사이클에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유, 끔찍한 일이네요. 네, 헬멧을 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를 담당한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 측은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산산조각이 난 헬멧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네요. 보통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이 차는 그라운딩이 됩니다. 그래서 번개를 맞아 차 표면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나와서 땅으로 가기 때문에 차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터사이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비가 막 폭풍과 칠 때는 그 육교 밑에 이제 굴다리 같은 데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잠깐 쉬고 그러죠. 그래요? 폭풍과 많이 몰아칠 때는. 그런 안전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셨나? 네, 그래서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폭풍과 번개 이런 거 칠 때는 반드시 몸을 피해야 되겠네요. 피해서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플로리다 주에서는 벼락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무려 47명으로 집계돼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대요. 맞네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저는 특히 헬멧을 쓰면은 어떤 것으로 거의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벼락을 뚫고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니까 벼락은 막아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김 사장님, 캐롤라이나주의 리얼 아이디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 문제를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몇 분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 리얼 아이디라는 게 뭐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항공기가 뭐 납치돼가지고 막 건물을 뚫고 가는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무서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네네.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그 강력한 네. 그 파괴력. 그래서 이제 점점 이 항공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네. 2005년에 쉽게 얘기해서 리얼 아이디 법안이 통과가 돼요. 2005년에.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거의 모든 주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 아이디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항공기를 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디죠. 네.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별이 있네요. 예,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디도 별이 예, 있네요. 이거는 리얼 아이디입니다. 네. 리얼 아이디는 뭐 일반 아이디보다 내야 될 서류가 한 가지 정도 더 있어요. 분명하게 시민권 아닌 사람도 이거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요구하는 영주권.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네. 걸 찾아봐야 되는데 요 리얼 아이디는 다른 주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고 딱 차이는 그겁니다. 제일 큰 차이는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로 항공기를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핵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연방 건물에 들어간다든가 군부대에 들어간다든가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데 군부대나 뭐 핵시설 가는 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한테 큰 상관이 없는데 제일 큰 네. 거는 항공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리얼 아이디가 아니라 기존의 그냥 아이디, 기존의 아이디는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밑에 not for federal ID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네네. 요거는 리얼 아이디니까 그 말이 없는데 요 근방에 not for federal education purpose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아닌 거는. 이거 가지고는 항공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리얼 아이디 없으면 패스포트를 보여주든지 해야 됩니다. 항공기 탈 때.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전면허 갱신하시는 분들은 리얼 아이디를 갖는 게 훨씬 낫죠. 네. 김 사장님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존 아이디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항공기 탈 일이 급격하게 있질 않아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다음에 네. 갱신할 때 저도 리얼 아이디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듣기만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저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산업 소식 전해주세요. 자, 인도계 제약회사인 크리스젠 파마스티컬사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릴링턴에 7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해서 그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릴링턴이 어디 있냐면 그 랄리 지역에서 일본 도로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 샌포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 30마일 정도 남쪽으로 오면은 있는 곳이 릴링턴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네. 예, 이 회사가 여기에 뭘 만드냐면 크리젠은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 주사액 있지 않습니까? 네. 주사액. 그래서 주사액에 뭐 영양분을 탈 수도 있고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환자의 몸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철저하게 소독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거기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사액, 그 주사용 백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생기게 되면 약 1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네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왜 릴링턴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곳에 생산 공장을 짓느냐? 네, 왜 그렇죠? 트라이애드 비즈니스 저널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네요. 그거를. 네. 바로 물과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왜냐면 여기 지도를 보면은 케이프 피어 리버라고 막 그 락키 마운트 이쪽에서 페이필로 해가지고 쫙 흘러내려가는 강이 있거든요. 이 바로 릴링턴에 그런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물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할 때. 그래서 이 강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릴링턴에 가까운 곳에 어떤 대학이 있냐면 캠벨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이 대학도 대학원 합쳐서 한 7천여 명이 넘어요. 학생이. 굉장히 되게 큰 학교네요. 네. 큰 학교인데 조금 외곽에 있는 거죠. 네네. 이 회사의 메인 캠퍼스가 여기 릴링턴 쪽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캠벨 유니버시티가 가장 강한 게 바로 약학대예요. 약대. 이 약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다. 근데 이 캠벨 대학에 약학과가 있습니다. 네. 또 간호학과도 여기서 강하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아마 물론 트라이앵글 지역에 또 랄리 지역에 그 전문 인력들이 많죠. 게다가 이 캠벨 유니버시티는 이런 제약회사가 들어오면 아주 좋죠. 전문 인력들이 아무래도 그 취업의 기회가 훨씬 더 많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현장 실습 같은데 갈 기회가 점점 많죠. 그러네요. 이 릴링턴이 속한 카운티가 하넷 카운티인데 하넷 카운티의 평균 임금이 한 33,000불밖에 안 돼요. 연평균 임금이. 그렇지만 이 새로 짓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한 42,000여 불 된다고 합니다. 연봉이. 그러니까 네. 기존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는 거죠. 이 회사가. 네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때마다 제가 소식을 전하긴 하지만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가 들어올 때 주정부나 연구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나 또 이 업체는 이런 사람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그 정부나 기관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나 이게 이제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아는 한국의 기업이 여기 들어올 때 이러한 점들을 미리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잘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받게끔 그렇죠. 해야지. 네네네. 이것도 잘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기관에서는 이 크리젠이 인력을 제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을 제대로 뽑을 수 있게끔 그걸 도와줘요.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뭐 전문 인력인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채용 광고는 어떻게 되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센터는 자기들이 뭐 갖고 있는 인원 명단도 있고 뭐 연결이 쫙쫙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네. 그러니 당연히 잘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좋네요. 네, 그럼 이 회사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스테이트의 상공부, 디파트먼트 커머스나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파트너십 NC 이런 데서도 이 회사가 이 스테이트 내에서 주 내에서 이렇게 잘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각종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제공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들어올 때는 혜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정부와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원 노스캐롤라이나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것도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의 업체들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꼬시는 돈이죠. 꼬시는 돈. 그래서 이 재단에서 얼마를 내면 그 회사가 들어갈 카운티에서도 그만큼 돈을 내요. 그래서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그 회사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크리젠사가 들어올 때는 이 원 노스캐롤라이나 펀드에서 20만 불 지원합니다. 그럼 나중에 카운티에서도 20만 불 또 지원하겠죠. 근데 이거는 온다고 해서 그냥 빡 주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투자를 제대로 하는가, 약속한 대로 인원을 제대로 채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됐을 때 단계적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얼른 끝낼게요. 예, 김 사장님, 광고 말씀 부탁드려요. 예, U20 청소년 한국 축구가 드디어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역사상. 네. 그래서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과 캐롤라이나 축구 FC 타이거스가 같이 오는 토요일 6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캐리에 있는 아로마 레스토랑에서 축구 경기를 같이 보고 응원전을 같이 합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같이 보고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